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아규먼트나 함수의 동작 프로세스나 네임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네임스페이스 뒤쪽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있는 것을 좀 볼게요. x 콜론 이퀄 10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def 어떤 펑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a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a를 돌려주죠. 자, 내가 어떤 x를 주고요. 어느 펑션에다가 x를 넘겨주게 되면 그것을 돌려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실행을 하면 여기 10이라고 보이죠? 10을 줬으니까 10을 받아서 돌려준 것 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x라는 것도 내가 값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름을 얘를 x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그냥 A로 둡시다. 여기서 제가 A라고 하면 A는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네임스페이스 개념 배웠잖아요. 이 A는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X나 여기는 R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하고 R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여기는 A는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A 콜론 이퀄 100이라고 해보죠. A 콜론 이퀄 100. 요거.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나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아, 죄송합니다. 3.7 버전으로 했네. 지금 여기 보면 3.7 버전이잖아요. 3.9 버전인 줄 알았어요. 3.7 버전에서는 제가 동작을 하지 않고요. 3.9번에서 전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류 없이 잘 동작했죠. 그리고 A라는 것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도 생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것을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을 하고 그 A 값을 갖다가 이제 전달한 거예요. A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Z로 줘볼까요? Z? 이렇게 해도 되나? 되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준다는 것은 Z는 100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 100 값을 그러니까 Z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다 넘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값도 넘기고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면 위에다 Z는 100하고 만들고 두면 되니까. 좀 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동적으로 동작을 하고 싶을 때 쓸 것 같기는 합니다. 예제를 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얘기를 우리들이 했었죠. 뭐 네임스페이스니 뭐니 막 이러면서 네임스페이스가 빌트인, 글로벌, 로컬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찾는 순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요쪽 얘기 안 했지 않나요? 했나요? 언바운드 로컬에라 이걸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거 같지 않으세요? 네임스페이스 이야기만 쭉 한 것 같은데 글로벌 키워드니 이런 거 안 했죠? 네, 경아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들이 이 뭐 로컬 네임스페이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사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뭐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무엇이냐? 자,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펑션만 떼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펑션을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난다는 거죠. 왜 오류가 나냐면 지금 내가 펑션 속에 들어가 봤더니 A하고 B라는 것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는 200이 잘 나와요. 그런데 C라는 거는 없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네임해라. C라는 게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로컬이든 글로벌이든 이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글로벌에다가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글로벌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A도 만들었네요. 두 개 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A는 로컬에 있는 200을 쓴 거고요. 왜냐면 내가 이름을 찾을 때 더 가까이 있는 게 로컬이니까요. 함수 내부에서는. 그리고 나서 C는 로컬에 뒤졌는데 없기 때문에 글로벌로 가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요거는 다 제공을 해요. 함수 내부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함수 바깥에 글로벌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A하고 B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거 한번 볼게요. 펑션에 던더 코드 던더의 코바 네임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로컬 네임 스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름들은 미리 목록이 만들어지고 그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펑션이라는 함수에 로컬 네임 스페이스에 들어갈 이름들의 목록이에요.
보시면 나는 함수를 실행한 적이 없죠. 얘를 먼저 실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의 목록, 그러니까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갈 이름 목록은 함수를 내가 만들 때 쭉 이렇게 얘네들을 읽어서 바이너리로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 목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목록에 A하고 B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수가 호출되면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A하고 B라는 것이 딕셔너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펑션에 대한 로컬 네임스페이스를 처음에 생성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A 그리고 얘는 사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B 그리고 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원래 키하고 밸류 형태로 만들어지고 특히나 여기는 객체의 주소가 와야 되는데 그게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있다가 A는 200 그러면은 여기가 200이라는 객체의 주소가 되는 거죠. B는 300 하면 여기는 300이라는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A 그러면은 이 로컬 네임스페이스 가서 200 가져다가 주는 거고 C 그러면은 여기 갔는데 없으니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가서 찾아다 주는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스탠다드하게 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동작할 때 이야기. 이거 지울게요. 예제가 혼합되어 있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빌트인 함수의 이름이죠. 빌트인 함수의 이름인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하나 더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똑같은 이름이 등록될 수 있어요. 만약에 네임스페이스가 똑같으면 밸류가 갱신돼요. 만약에 제가 글로벌에다가 x는 100 했는데 x는 500 그러면은 네임스페이스에 처음에는 x가 100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500으로 갱신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x 그러면은 50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프린트 같은 경우 내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없으니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프린트라는 이름이 있고 1000이라는 정수의 그 객체 주소가 등록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1000이라고 썼지만 자 그런데 사실은 빌트인 네임스페이스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프린트 그리고 펑션이 있을 거라는 거죠. 펑션의 주소.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 없이 그냥 프린트하라 그랬을 때 인트 오브젝트는 호출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프린트 함수 호출을 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int 객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거 학습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하세요. sum 같은 거 정말 많이 실수하세요. sum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sum은 0 이렇게 해놓고 for x in range 10 그 다음에 sum 플러스는 x 프린트 sum 하는 거죠. 이거 잠깐만요.
아, 프린트가 안 되지. 프린트가 안 되죠. 방금 지웠죠. 자, sum 하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코드를 가가지고 잠깐만. sum이라는 함수가 있었지?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그냥 range 10 하면은 구할 거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int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가 또 함수 호출할 수 없다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sum이라는 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도 있고 빌트인 네임스페이스에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면은 사용을 한 뒤에 del 해가지고 sum 하면 괜찮습니다. del 해가지고 sum 하게 되면은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del 해가지고 print 하면은 이게 로컬 네임스페이스에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지워지는 거죠. 빌트인이 있는 거는 내가 조절하지 못해요. 근데 글로벌하고 로컬은 내가 삭제하거나 등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언바운드 로컬 에러. 요거 조금만 보고 쉴게요. 언바운드 로컬 에러라는 게 뭔가, 언제 발생하는가 이야기를 해보죠. 얘는 지금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적어보면 10이라는 객체의 주소하고 A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펑션도 사실은 등록이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떤 펑션의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펑션을 우리들이 호출하기 전에 이미 요 시점에 함수를 DEF했다는 건 만든 거잖아요. 만든 요 시점에 제가 그 펑션에 대한 던더 코드 던더 코바 네임스를 출력하면 얘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A라는 이름 보이세요? 자, 제가 만약에 얘를 출력을 하면 얘는 A라는 것을 갖고 있는 튜플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펑션 호출하면서 로컬 네임스페이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A하고 등록되는데 연결된 객체가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러 갔어요. 왼쪽이 먼저 실행됩니까? 오른쪽이 먼저 실행됩니까? 오른쪽이 먼저 실행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라는 것을 네임스페이스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객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언바운드 로컬 에러예요. 지금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이름은 있는데 연결된 객체가 없어요. 라는 뜻이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A라는 거는 출력을 했고 내가 함수를 호출해서 가봤더니 이 부분에서 지금 A라고 하는 로컬 변수는 레퍼런스드 참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조하려고 했다군요. 어사이먼트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값을 연결해 주고 나서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참조가 됐다는 거예요. 어사이먼트도 안 하고. 정말 영어 쓰는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에러 메시지 나오면 그냥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언바운드 로컬 에러고요. 혹시 만나게 되시면 내가 뭔가 이런 식으로 값을 정해주기 전에
사용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A는 10이라는 게 글로벌에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함수 내부에서 글로벌 A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A들은 로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펑션에 런더 코드 런더 코바 네임스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오나 보세요. 어머,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는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얘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함수 호출을 하면서 로컬 네임스페이스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참조하는 거죠. 그리고 10 더하기 10 해서 20인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A를 했지만 여기서 프린트 A 안 하고 여기서 프린트 A를 해도 20으로 바뀌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글로벌 키워드를 쓰는 것이 알고리즘 문제, 코드 여러분들 리뷰하시는 것을 풀 때 가끔 필요할 때는 있어요, 사실은.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사용되는 값을 글로벌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안 쓰시는 것이 더 좋은 코드입니다. 글로벌 키워드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놨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언바운드 로컬 에러하고 글로벌이나 또 키워드 중에 로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놓기는 했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보여드리고 쉴게요. 정말 글로벌로 쓰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요. 읽고 쓰기 할 수 있는 컨테이너죠. read하고 write 가능한 컨테이너로 하나 만들고요. 요거 안 써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0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 예를 들면 얘를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여기다가 키로 A를 쓰고 밸류로 10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데이터의 A는 데이터의 A로 바뀔 거고요. 여기도 데이터의 A로 바뀌고 뭐 얘나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데이터에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A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 이렇게 이름을 쓰기 때문에 숫자 0, 1, 2, 3보다는 조금 더 그럴까요? 우리들이 좀 더 직관적이고 명료한 코드로 느껴지는 겁니다. 뭐 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조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데이터 A, 데이터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A 0번, A 1번. 물론 얘를 이름을 데이터로 줄 수는 있지만 데이터 0번, 1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는 것보다는 이름을 주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구조를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쉬는 시간 갖고 함수 작성 좀 해보고 그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